오종혁 국어TV. 네, 반갑습니다. 네, 정강록이라는 고전 소설을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부분 보면요, 이 반역도들에게 유린당하며 분노하는 황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선봉장. 자, 선봉장이라는 것은 이제 맨 앞에 선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에 해당되는 거죠. 선봉대장이라고도 합니다. 원희정이, 자, 사람 이름이에요. 내다라, 덤벼들어, 양주자사, 양주 지방의 감찰관이에요. 양운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원희정이 양운을 맞아서 싸우다가 사로잡혀 포로가 됐다는 얘기죠. 또 도원수, 자, 도원수는 전쟁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하던 총사령관인데요. 예,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봉장도 사로잡혔고, 그죠? 도원수도 예, 사로잡혔어요. 예, 양훈한테. 자, 의도적이죠. 그죠? 의도적으로 척하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의도적이라는 거죠. 실수하여 사로잡힌 채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예, 포로로 위장해서 황제를 기만하는 장수들의 모습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황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죠. 장수들이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포로가 된 거에 대한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경황실색을 합니다. 경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두려워서 얼굴색이 변하는 거죠. 뭐 하얗게 변할 수가 있겠죠. 황제로서의 어떤 위험 있고 믿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대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능력한 그 지도자, 무능력한 계급, 그렇죠? 이러한 사회 현실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신, 자, 하신은 신하입니다. 신하, 그죠? 1인칭 대명사입니다. 너희 신하들 중에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황제가 신하들에게 이제 굉장히 다급하게, 그죠? 예, 절실하고 간절하게 너무나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위기에 처한 황제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좌우에 주변 사람들, 주변 신하죠. 모두가 일제히 아뢰었다. 이제 지금 형세가 곤궁하게 됐습니다. 형세라는 것은 지금 돌아가는 정세,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곤궁이라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고 곤경에 처해 있다, 어렵다, 쉽게 말하면. 그러하오니 마땅히 항복하기만 갖지 못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하자는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가 이렇게 황제의 그 다급한 질문에 모두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사면초가의 위기에 이러한 정세를 근거로 황제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말을 하는 그런 방식의 대답을 택했어요. 그렇죠? 또 국가적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국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렇죠? 국난 타개 능력이 없는 그 무능력한 제신들의 모습이 지금 잘 드러난 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대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간접 제시한 겁니다. 국가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자 사면초가도 있습니다만 진퇴유곡, 진퇴양난, 고립무원, 속수무책, 풍전등화, 백척간도라는 한자 성어와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나라의 그 위태로움, 그렇죠? 천자가 크게 분해해서 대로하여 이렇게 됩니다. 대로. 크게 분하면 대로, 크게 기뻐하면 대희, 크게 놀라면 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항복을 권하는 신하들의 대답을 회피한 거예요. 너무 외면하는 거죠. 이 행동의 모습은 뭘 뜻해요? 항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황제는 이제 양경 세력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더불어 신하들에게는 이제 분노보다는 이제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의 심리가 더 반영된 거죠. 진짜 분노하는 거는 적군이겠죠, 적군. 그쵸? 누가 능히 흉적을 소멸하고 흉악한 도적, 즉 도원수 양경의 세력들이겠죠. 소멸하고 짐의 그 분풀이를 해소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황제는 제신들의 항복 권유를 물리치고 나라의 역적들을 없애 자신의 원통함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말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신하의 모든 무리가 거의 다 양경의 세력에 들었는지라 누가 대적하겠는가. 자, 이 장면은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서술자죠.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입니다. 이 주관적 개입을 통해서 황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급함이 경각에 달렸다. 이게 이제 한자성어로 명제경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태로운 상황. 예, 이겁니다. 태자비가 이제 친히 난국을 타개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에서도요. 요즘 소설이 거의 이제 여성 영웅이 많이 나옵니다. 예, 홍계월전을 비롯해서 최근에 등장하는 소설들이 여성 영웅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이에서는 이제 유충렬전이 나왔습니다만, 자 여기서는 태자비가 친히 난국을 타개합니다. 태자비라는 것은 이제 황태자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이 실황 댁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실황 댁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태자비가.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있어요. 난민들이 이제 길을 막고 이제 울고 있었던 거예요. 태자비 앞에서. 그랬더니 태자비가 소외를 시켜서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태자비의 심성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심성? 따뜻하고 백성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비로운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이 말하기를 양경의 동족, 그죠? 양경의 물이네요. 그래서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도읍, 막 이런 도읍들이 다 이제 역적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반역의 세력이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열거를 했어요. 조정을 침노했으니 천자께서 몸소 친히 공격하시다가 도적에게 패하여 거의 죽게 됐다. 그죠? 명제 경각 여기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다른 단어로는 이제 빈사지경입니다.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빠졌다. 뭐 이런 뜻의 한자입니다. 백성이 당하지 못하여 피난하는 중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로 백성의 삶도 황폐화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백성의 역할은 태자비에게 조정의 정보와 황제의 위급함을 알리는 그러한 소설에 나오는 이제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의 인물로 등장한 겁니다. 태자비가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합니다. 앙천 탄식이라고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을 합니다. 답답하겠죠. 전쟁터에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다. 그러니까 인재와 어떤 동량, 나라를 구할 충신들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한탄하는 겁니다. 양경 같은 소인배들이, 그죠? 역적들이죠, 역적. 이 백성을 다 없어지게 하고, 그죠? 백성을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이런 역적의 무리들 때문에요. 임금을 또 해치죠. 아래로는 이제 백성을 흩어지게 하고 위로는 임금을 해치니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러한 역적의 무리를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어찌 통한치 아니하려. 자, 이러한 두 가지 근거를 두고 태자비의 어떤 분통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태자비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네요. 세 가지. 나라를 구할 신하 없고 백성이 흩어지고 부도덕한 역적 간신들. 이렇게 보면 또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민가라는 작품입니다. 충담사의 안민가.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보국 안민을 해야 된다.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평안히 해야만 나라가 유지된다는 그런 향가입니다. 향가. 충담사의 안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상이 이제 친행 실제 실행하신다 하니 그 흉적 반역도당의 그 흉악한 세력을 어찌 당하리요. 야, 그렇죠? 황제의 신변을 지금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비록 여자이나, 자 이거는 이제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이 아니에요. 인물의 대사예요. 한번 자 시험 삼아 내가 한번 크게 소리쳐서 고함 지르며 뭐 이런 부르짖으며 뭐 이런 포효하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역적을 깨트리고, 그렇죠? 첫 번째 역적을 깨트리고 백성을 건지고 또 임금을 구원하리라. 이 세 가지 근거 있었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뭐한다? 해소하겠다라는 그러한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태자비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 분노함에 그치지 않고, 그렇죠? 실천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이지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탁월하고 우월한 그런 인물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체적이고 여성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간접짓입니다. 우리 대사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이러한 심리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간접 제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설에서는 이 간접 제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데, 간접 제시는 또 뭐 장면 제시 하고 같고요. 극적 제시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와는 이제 대립된 용어죠.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충담사 안민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꼭 봐야 될 작품입니다.
자, 스님입니다. 스님. 월명사 뭐 충담사 할 때 이 사자는 이제 스님이라는 얘기인데요. 안민가라는 건 제목 자체에서 백성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을 희망하는 노래거든요. 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어머니다. 그리고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가정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나라의 유지를 위해서는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꾸물거리며 사는 이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만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나라가 태평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충담사가 경덕왕에게 신라 경덕왕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자기 직분을 다 한다면 나라가 태평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 태자비의 어떤 그 마음가짐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견주어서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태자비가 이제 양훈에게 으름장을 놓이면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태자비가 분기 충천합니다. 분기 탱천이라고 합니다. 그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찔러서 격렬하게 분노가 솟구쳐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분한 그런 상황이죠. 천조검을 높이 들고, 그렇죠? 우리 영소대 대부분 관습적 나오죠. 창과 검을 높이 들고 너희는 어떤 도적이길래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기가 그지없냐. 이거 도적의 기질을 구체화하면서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황상, 우리 시아버지죠. 이리도 핍박하느냐, 왜 학대하느냐, 그죠? 나는 성제, 황제죠, 황제. 그러니까 황제 중에 어떤 황제? 굉장히 성왕, 성군, 성주. 그러니까 덕이 많은 그런 임금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황제가 아니죠. 그 황명을 받아서 주씨강산, 주씨강산, 우리 그 명나라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의 국토를 구하러 왔으니 나를 대적할 리가 있거든 모두 나와 승부를 겨루자라고 이제 포효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 태자비가 대단하죠. 태자비가 앞서 언급한 한번 소리쳐의 말의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 한자로는 이제 건곤일척이라고 해서 마지막 한판 승부 뭐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소리가 진동한다. 과장법이죠. 그래서 한번 소리쳐의 말과 연관되죠. 한번 소리친다는 것이 이제 과장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좀 드러낸 겁니다. 양주자사 양훈이 자, 요놈이 이제 역적이죠. 소리에 응답하여 소리에 응답해서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이제 주씨의 부족, 주씨의 조상이 이제 덕망을 잃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도탄지고란 말이죠.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살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눈을 뜨지 못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목볼 인견이랍니다. 목볼 차마 눈 뜨고 볼 상황이 아니다. 응? 그래서 주씨를 들어 내쳐서 나라를 어떻습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주씨의 나라를 만백성을 구하고자 하니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절 돌아감을 알지 못하고 태자비예요. 이거는 도탄지고의 시국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큰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느냐. 큰 공이라는 것은 뭐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는 대의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에 대해서 태자비에게 변명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랬더니 태자비가 이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고로 예로부터 신하는 그 위를, 즉 황제죠, 범하지 못하나니, 그쵸?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인 거죠. 군신유의, 그쵸? 너희가 주씨의 녹을 먹었으나, 그쵸? 주씨의 그 녹봉을 먹었으면서 임금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일이 위협을 가하느냐? 이게 배은망덕한다라는 거죠. 배은망덕, 그쵸? 옥체를 임금의 이 귀하신 몸을 빌린 임금의 마음은, 자, 그러니까 귀한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은, 귀하신 임금님의 마음은 하해 이제 강과 바다가 넓고 깊다는 것을 이제 비유한 거니까 은유법이 되겠죠. 과장법도 되고, 어찌 하늘에 벌이 없겠느냐. 서리법을 쓰면서 천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습니까? 물러나라라는 그런 근거를 삼은 거죠.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죠? 천리에 거스르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리니 급히 결단하여라. 죽기 전에
항복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태자비는 이제 유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적장 양훈에게 회유와 경고를 하는 말하기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양훈이 이제 노발대발하겠죠. 예, 그러면서 태자비가 맞서 두합에 두합 칼 두 번에 태자비의 칼이 번뜩하더니 양주자사 양훈의 머리가 어때요? 칼 끝에 꿰어들고 재주를 자랑하며 쳐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심하실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전기적 요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충분히 전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적인 요소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과장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태자비의 영웅적인 모습이 잘 드러난 그러한 부분이니까요. 시험 보실 때 잘 확인하시고 지금 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 황주자사와는 이제 승부를 가리지 못했어요. 난영난제라는 그런 한자가 떠오르는데요. 적진에서 양훈의 죽음을 봤어요. 그래서 또 한장수가 황주자사죠, 황주자사. 이제 뒤에 나옵니다. 달려오거늘 태자비가 바라보니 신장이 또 구척이에요. 굉장히 크네요. 얼굴은 또 순볼 갈아 뿌린 듯 굉장히 검은 거죠. 그렇죠? 눈은 커요. 또 세치 다푼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황주자사의 이 외양묘사, 굉장히 무시무시한 체구를 갖고 있는 그런 장군의 모습, 그렇죠? 창검이 엄숙하여 위험스럽다는 것. 청천의 번개 같으니, 이거 푸른 하늘의 번개다라는 것은 굉장히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쌘 그런 인물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다? 황주자사였다. 그렇죠? 우리 그 동족, 그렇죠? 황운의 동족 황주자사, 황주 쭉 열거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황주자사입니다. 태자비가 크게 질책하며 말하기를 이런 도적놈이 시정에 있으나 인가가 모인 이런 곳에 모여 있으나 무엇에 쓸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너와 함께 대적함이 치욕스러우나 미국 충신이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는 거로 마지 못해 내가 다투니 급히 결단을 내자라고 하면서 위풍당당한 우리 태자비의 모습이 지금 잘 드러납니다. 황주사가 또 이제 어떻습니까? 황주사가 크게 노발대발 대로라고 그랬죠. 대로하여 달려 들어갑니다. 태자비와 싸웁니다. 이제 20여 합이네요. 조금 더 강력한 적수가 나타났네요.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막상막하 난영난제라는 한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분에서 이제 천자가 보는 가운데 황주자사를 이제 무찌릅니다. 결국 하나하나 격파를 하네요. 이때 천자가 대상에서 말합니다. 큰 그 높은 무대 위에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갑자기 장군, 이게 누구예요? 태자비죠. 필마 말 한 필로 달려와서 적장을 모두 죽이는 것이다. 이 장면을 이제 천자, 황태자입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천자가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또 훨씬 더 행복하겠죠. 황제는 이제 갑작스러운 영웅이 나타나자 태자비임을 모르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를 보고 의아하다. 그렇죠. 의아하죠. 굉장히 그 이상한 그런 그 심리를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장군이 다 어떻습니까? 적군을 해치니까 안심되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밝으신 하늘이 주시강산을 보존케 하시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황제로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그렇죠? 뜻밖의 영웅이 나타나서 저절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교적인 천명사상이잖아. 유교의 핵심 사상, 이 천명사상이 이제 잘 드러난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는 실학과 달리 이렇게 그 천리적인 섭리, 자연 질서에 기대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어 기뻐하며 1월기, 자 우리 깃발이에요. 깃발을 둘러서 접응하였다. 그렇죠? 태자비가 이제 황주자사와 싸우기를 이제 30여 합에 결단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전포, 장서 입는 긴 옷이에요. 용머리 장식을 한 겁니다. 이 청왕령이 엎드려 있다가 붉은 기운을 토하니 삼태호 총마가 말이에요.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해서 양진은 두 편의 진을 말합니다. 적진과 우리의 진영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런 것이 이제 보다 전기적 요소다라는 거죠. 비현실적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시험의 핵심 요소니까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더니 칼을 들었어요. 황주자세의 목을 베서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요.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가 이제 개입을 했죠. 그래서 전기적 요소도 나오고 서술자의 개입이 있고 태자비의 이 탁월한 영웅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중요한 요소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부분에서 역적들 모두 일망타진합니다. 태자비가 드디어 모든 역적을 함락시키고 군사는 놓아 보냅니다. 그죠? 석방을 하고 태자비의 이 심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적진에 잡혀갔던 양경과 원희정이, 그죠? 두 놈 있었죠? 몸이 살아와서 태자비를 보고 칭송하며 말하길. 이렇게 이제 굉장히 교활한 사람들이네요. 일부러 적장에게 져놓고 이제 와서 형세를 보고 태자비에게 지금 아부하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와 선봉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주가 없어서 핑계를 대네요. 그렇죠? 재주가 없어서 적진에 잡혀 죽게 되었더니 장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하고 흉적을 격파하였으니 은혜를 전혀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화가 나는 듯한, 그죠? 독자 입장에서, 그죠? 화가 나죠. 위선적인 인물이고요. 이 두 사람이 또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면정복배,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배신하는 이러한 악당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태자비가 한께를 생각해요. 물론 태자비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태자비의 지장이 이제 잘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복수를 하겠죠. 그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러고는 양경을 데리고, 자, 여기 있는 양경이죠. 양경을 데리고 천자 계신 곳에 육도 자사의 머리, 양온입니다. 양온의 수급을 올리니 천자가 크게 기뻐하며, 이게 바로 대희라는 거죠. 대희, 대로, 대경. 오늘 세 개의 단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비의 손을 잡고, 그쵸? 자리에서 내려올 정도로 뭡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그쵸? 장군의 충성은 무엇보다도 크니 금강산으로도 갚지 못한다. 과장법. 그쵸? 우리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인 과장법이 드러났습니다. 태자비가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의 홍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겸손한 거죠. 한마디로 겸손하면서 임금의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말하기를 하면서 공손하게 임금에게 치하를 하는, 그쵸? 이러한 장군의 모습 굉장히 현명하고, 그쵸? 긍정적인 인물로 보이겠죠. 천자가 매우 칭찬하자 태자비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육도자사도 죽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여섯 지명의 자사를 정하여서 각각 모든 병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태자비의 어떤 지혜로움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국가 조정을 어떻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자는 이제 태자비의 말을 그냥 따랐다.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신분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 태자비가 천자를 모시고 황성에 올라왔는데, 그쵸? 남쪽 성문 위에 천자가 전자라는 것은 임금이 옥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자비가 이제 황상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또한 성 안에 육도자세의 남은 무리가 좀 있다. 아까 말했던 양경 무리죠. 양경의 동족인 또 황주자사도 있고 익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막 이런 반역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남은 무리가 이제 일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반적, 자기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을 다 없앤 후에 다시 궁궐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서 일망타진하려는 우리 태자비의 우리 현명한 또 우월한 영웅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자가 크게 놀라 이제 대경했어요. 이제 그대로 윤호합니다. 왜 놀랐어요? 이러한 역적의 무리 아직도 잔당이 남아있다는 것을 듣고 놀랬겠죠. 그대로 윤호하시니, 허락하시니 태자비가 즉시 차환, 계집종 등이래요. 호령하여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들인, 아까 그 꾀를 냈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잡아들이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야, 역시 과장법이면서 태자비가 앞서 언급한 한 번 소리쳐의 말이 지금 여러 번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전소설에서 소리친다는 의미는 이렇게 크게 우렁차게 소리를 치고 포효하면서 어떻습니까? 적군을 물리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예, 이러한 아주 여자의 우월한 모습 멋지죠? 예, 이렇게 해서 여성 영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전 소설, 전기 소설, 여성 영웅 소설이고요. 예, 국랑포의 가정, 그다음에 성격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작품 특징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말하기 방식,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자,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예,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인류는 반드시 전쟁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장낼 것이다. 라는 존 F 케네디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예. 자, 여러분들도 예, 전쟁에 다시는 있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예,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니까요. 예, 여러분들도 예, 우리나라를 예, 잘 지키고 학위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예,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